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1단계의 65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등한테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거 딱 듣자마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중간태의 의미 배우지 않았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이번 시간에도 배울 건데, 제가 이걸 영상을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이제 제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괜히 이걸 영상을 두 개나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뜻이 제일 기본적인 뜻이 한마디로 이제 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 동사가 있고 이 동사가 주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능동태라고 하는 애들은 중립적이었어요. 이거는 모른다. 동사가 주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이게 능동태였고, 중간태는 정확히 이제 중간태랑 수동태가 이렇게 갈리는 거죠. 얘네들은 영향 받는 거 맞다. 동사에게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게 맞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능동태가 이렇게 있고, 중간태랑 수동태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어떤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이게 진실인데요. 능동태랑 중간태랑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형태로는 구분이 되겠죠. 형태로는 딱 보면 중간태랑 능동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형태로는 구분이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의미상으로는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뜻과 그리고 이제 중간 수동태의 뜻은 어떤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능동태나 중간태나 그 의미상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다른 건 아니라 물론 이제 형태는 뚜렷하게 다르죠. 형태는 딱 봐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중간태를 해석할 때는 어떤 게 좋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능동태의 뜻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약간 뉘앙스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면 좋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간태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거잖아요. 주어가. 주어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을 그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신은 뭐예요? 주어 그 자신을 위하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 의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추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중간 수동태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정확히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고 중간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재기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기적이라는 거는 약간 반사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 이 동사의 내용이 주어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제 목적어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상,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의 그 행동, 동작, 행위가 바로 그 주어 자신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 이제 간접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물론 이제 다양한 뉘앙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해주는 게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위해서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다채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주어 그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 주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어 자신의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주어 자신에게 이제 써먹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주어 자신과 그냥 느슨하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주어 자신에게 뭔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니면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냐면,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하는 건 맞아요. something인데, 근데 이 어떤 것이긴 한데 그게 약간 subject라고 해야 될까요? 주어에 속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주어에 꼭 속하는 건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가 있냐면은 약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의 어떤 소유일 수도 있고요. 소유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건 주어랑 동사의 관계인 거죠. 이게 약간 수동태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동태는 주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수동태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이게 능동태인 상태인 거죠. 근데 수동태를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이제 우리가 배웠죠. 행위자의 속격이라든지, 그러니까 휘포 속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냅다 역격만 써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약간 행위자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수동태 때문에 이 중간태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목적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제 이 태의 문제에서 목적어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태에서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뿐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가 주어에게 어떤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그 동작 행위가 주어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 관계가 있냐, 관련이 있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직접적인 경우에는 주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쳐져서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주어 자신에게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주어 자신이 바로 그 동작 행위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어가 나이다 하면은 내가 나를 씻는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간접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행위 결과가 그 주어에게 어떤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야채를 씻는다 하면은 그 야채는 무슨 야채예요? 내 야채인 거야. 혹은 이제 내가 그 야채를 씻어가지고 뭔가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채를 씻는다는 중간태로 썼었으면은 내가 내 야채를 씻는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먹기 위해서 야채를 씻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혹은 이제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야채를 씻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소유, 그러니까 이제 소유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 야채가 내 야채인 거라던가.
그런 게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혹은 그 자신을 위해,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에게 속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능동태랑 중간태는 구분이 엄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쩔 수가 있냐면 그 이럴 수도 있겠죠. 사역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그 사역동사라든지 준사역동사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역이라는 걸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란 건 뭐예요? 물론 이제 제일 기초적으로 말하자면 시키다의 의미가 있어요. 시키다 혹은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뭐 이런 게 다 사역이죠. 근데 이제 사역을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야기하다, 초래하다, 원인이 되다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뜻이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냐?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박기영이라는 사람이죠.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옆집 김철수한테 야, 너 밥 먹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옆집 김철수가 밥을 먹게 만든 거죠. 그 소리는 내가 옆집 김철수가 밥을 먹는 행위의 원인이 된 거죠. 내가 그 옆집 김철수가 밥을 먹도록 초래한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한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중간태를 배웠죠. 근데 중간태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오리스트, 직설법, 중간태를 배운 거를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디다스포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죠. 디다스포를 이제 아오리스트, 직설법, 중간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1인칭 단수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중간태로 뜻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직접적인 그 중간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제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중간태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다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가르치다. 내가 나를 가르치다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배웠다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르친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근데 그 공부 가르침 받는 대상이 나인 거니까 결국엔 내가 뭔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배웠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는 뭐 누군가를 가르쳤다. 근데 이게 간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가르친 게 나를 위해서 가르친 거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가르친 거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도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아이를 한 명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야.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가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느 날 저랑 똑같이 생긴 뭐 예를 들어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가르쳐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 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나한테 속하는 거야.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 심각한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으로 굳이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아들은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어쨌든 나한테 속해 있잖아요. 나랑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중간태로 쓸 수가 있죠. 근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사역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에디닥 사멘 세 하고 이렇게 딱 점을 찍었어요. 그거 소리는 뭐냐? 내가 너가 가르쳐지게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란 건 결국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주어가 있겠죠. 중간태 동사의 사역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뭔가 이제 제3자가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 뭐 목적어일 수도 있고 뭔가 있겠죠. 누군가가 동사의 동작이 있겠죠. 동사하게 누군가가 동사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 좀 더 덧붙일 수도 있어요. 왜 주어가 누군가가 동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는 주어 자신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주어가 누군가가 동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 누군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분간태 동사로 써져 있는데 뜻은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도 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도 될 수가 있고 뭐 사역에 또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역은 이제 간접의 파생 중에 하나예요. 뭐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시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안 배운 동사입니다만은 다네이조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네이조라는 동사는 이제 나는 빌려주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빌려주다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빚쟁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려준 거죠. 그게 이제 다네이조라고 하는 동사의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제가 중간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냐면 물론 이제 현재 중간태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중간태는 현재 수동태랑 똑같죠? 이러면 이제 현재 수동태도 되고 중간태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일단은 지금 중간태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냐? 내가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가 빌려주게 하다. 누군가 빌려주게 만들다. 뭐 시키다. 초래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해 지금 이제 그 주어가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주어를 위해 빌려주게 만들다 하다 뭐 시키다 뭐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빌리다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얘한테 시켰어. 혹은 시킨 건 이제 약간 좀 명령의 느낌이 있죠. 근데 명령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건조하게 그냥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청구를 했어요. 뭐라 청구했냐?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나를 위해서 빌려주게 만들어. 혹은 이제 나를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에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약간 간접 목적어의 느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간접 목적어도 되고요. 물론 이제 중간태는 직접 목적어도 되죠. 혹은 이제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도 폴의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이제 빌려주게 한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거죠, 물건을.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나는 빌리다가 돼요, 뜻이. 그래서 이게 사역의 뜻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아니면 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우리가 안 배운 동사인데 이게 이제 그 능동태잖아요. 이게 뭐냐면 죗값을 치르다 혹은 이제 처벌받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주어가 뭐예요? 1인칭 단수니까 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죗값을 치른다. 나는 처벌받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더해주는 거예요. 이제 중간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제 중간태로 바꿔주면 물론 이제 현재의 경우에는 중간태랑 수동태랑 모양이 똑같죠. 그 소리는 아이고 티노마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수동태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태일 수도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이 경우에 일단은 중간태라고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주어가 나죠. 내가 이게 주어예요. 누군가가 처벌받게 하다,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처벌하다죠? 처벌받다가 내가 처벌하다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사역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중간태라는 애가 굉장히 미묘한 애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는 수동태랑도 이제 뜻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랑도 뜻이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엄격하게 뭐 딱 독립적인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시겠지만은 이 수많은 중간태 뜻들이 사실 우리가 배운 문법 규칙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을 별 뜻이 다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그 중간태 동사 하나를 가지고 진짜 별 황당한 뜻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이 엔간하면 중간태의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중간태의 의미 문법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전에 안 나와요. 아, 물론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전에 나오려면 조금 더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태를 해석하는 감각을 좀 길러둘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잡소리를 했고요.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 같은 거 배우면서 열심히 막 그 능동태 의미만 배워왔죠. 근데 사실 능동태 의미만 알면 안 되고 능동태 의미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중간태 의미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휘를 암기할 때 그 어휘 암기의 일부분으로 중간태 의미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운 단어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르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어요.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아르코는 이제 속격을 받았었죠. 어쨌든 아르코라는 동사는 뜻이 뭐예요? 다스리다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태로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제 그냥 뭐 예시로 하나만, 뭐 예를 들어 이 현재 직설법 중간태를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얘도 이제 속격을 받는데, 이 중간태로 썼을 경우에는 뜻이 어떻게 되냐? 시작하다가 돼요. 봐보세요. 다스리다랑 시작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간태의 의미로 커버가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이거 능동 아르코 동사가 능동태로 쓰일 때 시작하다로 쓰일 때도 가끔 있어요. 능동태로 쓰였는데. 그리고 아르코 동사가 중간태로 쓰이거나 뭐 수동태로 쓰이거나 했는데, 어쨌든 중간태로 쓰였는데 이게 지배하다의 의미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많이 쓰이는 걸로 따지면은 이제 능동태일 때는 다스리다고, 중간태일 때는 시작하다인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꼭 그렇진 않더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라포 동사. 이거 뭐죠? 쓰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간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예시로 현재 중간태 그 형태를 써보면은 그라포마이거든요. 그라포마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라포마이는 뜻이 뭐냐면 적다, 뭐 적어두다, 써두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 쓰여지게 하다, 그 뭐라고 할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적다, 적어두다, 써두다 이 세 개의 뜻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쓰다랑 똑같잖아. 이게 뭔 차이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능동태랑 중간태랑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적다, 적어두다, 써두다라는 건 이제 굳이 말하자면 메모하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메모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왜냐? 내가 예를 들어 뭐 나일 수도 있고, 주어가 쓰는 거죠. 주어가 쓰는 거죠. 근데 왜 주어가 그걸 썼어요? 메모를 왜 했어요? 이렇게 딱 작은 뭐 종이장 같은 거 에다가 이렇게 딱 써두면은 나중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메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쓴 건데, 물론 이제 주어가 쓴 건데, 그 주어가 왜 썼어요? 주어 그 자신을 위해서 쓴 거죠. 왜? 주어 그 자신을 위해서 이걸 써두면, 적어두면, 메모해두면 내가 나중에 그걸 보고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메모의 의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중간태의 뜻이 맞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야. 그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야. 주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적다, 적어두다, 써두다라는 거는 쓰다가 맞아요. 쓰다는 맞는데 for oneself예요. 왜? 나중에 그 뭐 써둔 거, 메모해둔 거를 보고 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거든. 그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수가 있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나한테 어떤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쓰여지게 하다, 이것도 될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사역이죠. 이것도 어쩔 수가 있냐면 고소하다, 뭐 기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는데, 중간태에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나 써놨냐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좀 현대의 언어로 생각하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이 모두 대한민국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고소, 기소, 고발은 다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기소라고 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발이랑 고소도 좀 영역이 다르죠. 근데 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를.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검사란 개념이 없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고소, 기소, 고발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냐? 재판 청구예요. 재판 청구, 뭐 재판 요구. 왜 재판을 요구해요? 누군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야. 누가 누군가가 이제 공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혹은 뭐 사적으로 나한테 해악을 끼친 거야. 그래서 빡친 거지. 그래서 야, 저 새끼 나쁜 놈이야. 저 범죄야. 난 너를 고발하겠어. 난 재판을 열어야겠어. 해가지고 재판을 요구하는 게 이제 고소, 기소, 고발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단어인데 현대 한국인들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아닙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법제사에 맞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뜻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동사인데 디다스코는 뭐예요? 가르치다죠. 그거는 이제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중간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간태가 되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계속 배웠어요. 뭐 간접적인 그 재귀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직접적인 재귀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우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나를 위해 가르치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뭐 나의 나에게 속한 것 뭐 아니면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에게 가르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특별한 뜻이죠. 특별한 뜻은 뭐 예를 들어 뭐 타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예 내가라고 하면 안 되지. 습관적으로 내가라고 했는데 이제 주어가 누군가가 가르쳐지게끔 하다, 만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뜻들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돼요. 혹은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자기 자신이 또 목적어가 되면은 그게 결국 배우다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되는 거는 튀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튀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희생하다인데 여기서 희생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희생이라는 거는 원래는 종교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사 지내다예요. 제사 지내는 게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제사를 굉장히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문화에 좀 익숙한데 현대인들의 제사는 뭐예요? 그냥 그 요리해가지고 좀 그냥 뭐 제사상 딱 올려놓고 절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뭐예요? 동물을 하나 데려와요. 뭐 예를 들어 뭐 소든 양이든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칼에 치켜들어. 그리고 그 소의 피를 빼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불태워 고기를 불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료를 자기가 마셔. 근데 그 음료를 마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음료는 내가 마신 게 아니야. 내가 이 음료를 마시는 동작을 통해서 신에게 그 음료를 드린 거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기를 불태우거나 음료를 마시다. 근데 이 뭘 위해서 음료를 마시거나 고기를 불태우냐면 신에게 바치려고.
이게 이제 TO의 의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제 재물 바치다예요. 이 재물이 뭐예요? 희생물이죠. 이게 TO인데, 너무 설명을 잡스럽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 TO의 그 중간태 뜻은 뭐냐? TO마이거든요. TO마이의 중간태 뜻은 뭐냐? 일단은 사역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그 희생제사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게 하다. 뭐 무엇이 뭔가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무엇이 희생물이 되게끔 하다. 뭐 이런 사역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약간 그 신에게 뭐 신들에게도 돼요.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죠. 어쨌든 신에게 조언을 구하다. 아니면 뭐 조언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능동태랑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왜냐? 까놓고 말해서 이게 뭔 소리예요?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제사 지낸 거죠. 물론 이제 그냥 뭐 누구한테 시킨 거일 수도 있죠. 나라고 뭐 주어가 뭐 주어의 뭐 친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부하도 있을 수가 있고 부하한테 시킨 거야. 야, 제사 좀 지내.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이제 사역의 뜻이라는 건 다양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능동태랑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거 뭔 소리예요? 제사 지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한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동물을 죽여가지고 굉장히 동물 차별적인 얘기죠. 어쨌든 동물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막 그 연기를 막 내보내가지고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뭐, 신이시여 나에게 뭐 조언을 해주소서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뭐 신탁을 내려주소서 뭐 아니면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제사 지낸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게 그 중간태랑 능동태랑 그렇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게 수동태랑도 그렇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동사 중에서 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리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풀다죠. 풀다, 느슨하게 하다, 풀어주다, 아니면 뭐 자유롭게 하다, 해소하다, 자유롭게 하다,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파괴하다, 끝장내다,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중간태로 썼다면 리오마이죠. 리오마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뜻은 똑같아요. 그 풀어주다인데 풀어준다인데 뭐를 풀어주는 거냐면 주어에 속한 주어의 소유인 것을 물론 이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일 수도 있죠. 하여간 주어에게 속하거나 주어의 소유이거나 어떤 것이거나 누군가이거나 하여간 그걸 풀어준 거죠. 그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 자신을 위하여 풀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자식이 없지만 만약에 저한테 자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아들이랑 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납치돼 버렸어. 납치범한테. 나쁜 놈들이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야, 풀어주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 그렇게 말하면 사육이 되네? 아, 잘못 말했어요.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주어인데, 주어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막 노예를 착취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을 차린 거야. 아, 이러면 안 돼. 내 노예를 풀어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중간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떨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중간에 실수로 예시를 들려다가 잘못 예시를 들었는데, 어쩔 수가 있냐면 사역의 뜻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물론 이제 주어 자신을 위하여 풀어주는 걸 수도 있고요. 풀어주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득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풀어주는 결과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여간 core oneself의 뜻이 당연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사역의 뜻이 되냐면 주어가 누군가가 자유로워지게끔 하다, 만들다, 시키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능동태랑 그렇게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도 어떤 뜻이 될 수가 있냐면 몸값을 지불하다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사실 그렇게 차이를 못 느낄 법한 게 몸값을 지불하는 게 풀어주는 거죠. 아, 물론 이제 누군가가 풀어주게 하는 거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몸값을 지불해주면 이게 내가 감금하고 있다가 풀어주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자유롭게 해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파이데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디다스코랑 뜻이 거의 똑같죠. 이거는 이제 가르치다, 교육하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태로 쓰면은 중간태로 쓰면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다양한 뜻이 될 수 있죠. 직접적으로 뜻도 될 수 있고 간접적인 뜻도 될 수 있고 또 뭐 사역의 뜻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간접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간접의 의미 중에서 또 사역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역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가르쳐지게끔 혹은 뭐 교육받게끔 주어가 만들다, 하게끔 만들다. 누군가가 가르쳐지게끔, 교육받게끔 그런 거죠. 또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파우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멈추다, 멈추게 하다거든요.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멈추다니까 이거는 자동사죠. 그리고 이제 타동사도 돼요. 누군가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태로 쓰인다면은 how am I일 텐데 이거는 그 자신을 멈추다. 소리는 뭐예요? 그냥 멈춘 거죠. 이거 결국엔 그냥 자동사죠. 그냥 멈추다랑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 자신을 멈추다. 혹은 이제 뭐 그냥 멈추다, 그냥 뭐 정지하다. 그러면 이제 자동사죠. 여기서 그 자신이란 건 주어일 테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사실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중간태라는 걸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일단 배우긴 해야겠죠.
이건 좀 특별할 수가 있는 게 페이토 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페이토 동사는 뭐예요? 설득하다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태로 쓰면은 페이토마이가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페이토마이는 약간 역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을 설득하다거든요. 그 자신을 설득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어 그 자신을 설득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뭔가 주어가 믿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 소리는 결국에는 신뢰하다, 믿다, 심지어 뭐 따르다, 복종하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역격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뜻들이 될 수가 있다.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복종하고 그것들이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뭘로 커버가 돼요? 우리 중간태의 의미의 문법을 좀 배운 거랑 플러스 이제 원래 능동태의 의미랑 합쳐가지고 커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될 수가 있냐면 타토라는 동사가 있었죠. 타토라는 동사는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질서를 잡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draw up in order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배치하다죠. 물론 이제 이 배치하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그리스에서는 어떤 의미로도 많이 쓰이냐면 물론 이제 다른 뜻도 가능합니다만 약간 군사적인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중간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 중간태로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뭔가 이제 배열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영 같은 걸 쓰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영 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군대 진영 배치 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배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서 있는. 그럼 이제 주어가 이 진영 배치 속에 딱 자기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이제 중간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결국엔 뭐예요? 주어가 그 질서의 안에 스스로를 배치시키는 거니까 그 주어가 주어 자신에게 뭘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아는 문법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따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따놓고 없어요. 또 이제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필라토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 얘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약간 보호하다예요. 보호하다, 수호하다, 아니면 뭐 약간 지키다, 뭐 감시하다도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조심하다, 주시하다, 약간 경계하다, 보초서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약간 파수하다, 뭐 파수꾼하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드나 와치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중간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필라토마이가 되는데 이 필라토마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심하다가 돼요. 뭔가를 조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주어가 하겠죠. 주어가 뭔가를 조심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이제 주어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지키는 건데, 지키긴 지키는데 왜 지켜요? 그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이게 약간 무슨 의미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군인이라고 쳐볼게요. 군인이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연히 뭔가 이제 전쟁 중에 자기 진영에다가 막 보초를 서겠죠. 보초를 서가지고 뭐를 해요? 당연히 이제 자신의 그 기지를 지키는 거죠. 근데 기지를 왜 지켜요? 기지를 지키면은 물론 이제 본인의 자기가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어떤 본인의 그 진영,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뭐 국가 뭐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신이 속한 혹은 그 자신에게 속한 그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안전, 뭐 보호.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라고 하는 거를 좀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그 자신이라는 게 주어 그 자체도 맞고요. 주어가 다 속한 거일 수도 있고요. 주어에 속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속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다양해가지고 소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주어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 같은 거일 수도 있죠. 혹은 주어의 손일 수도 있어요. 손, 발, 눈, 귀, 머리카락 뭐 이런 것도 다 주어한테 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주어가 예를 들어 뭐 바둑을 엄청 잘 둬요. 그런 바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혹은 말을 엄청 잘해.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혹은 주어가 목소리가 커. 목소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네. 이런 능력들 혹은 주어의 어떤 수단들 주어의 어떤 다양한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다 돼요. 유무형의 모든 자산들이 다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다 주어에게 속한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주어가 속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다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필라토일 때는 그래도 좀 약간 보호하다, 지키다, 뭐 감시하다, 경계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은 필라토이일 때는 약간 조심하다, 경계하다 의 뜻이 좀 더 강하긴 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까놓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간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솔직히 제일 특이한 게 뭐예요? 아르코 동사죠? 아르코 동사만 좀 따로 놀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약간 눈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약간 문법 사항들을 가지고 약간 가미를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여기 사실 유추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에 따라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태는 이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기해라. 왜냐? 이게 아무래도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문법 사항만으로는 중간태의 다양한 뜻들이 잘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암기보다는 강요는 아니고요. 눈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은근히 많은 것들이 눈치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중간태의 가짓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태로 나올 수 있는 뜻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유독 독특한 뜻이 있어요. 가끔씩 막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뜻인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외워줘야 되긴 해요. 하지만 눈치로도 꽤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르코마이, 그라포마이, 디다스코마이, 티오마이, 리오마이, 파이데오마이, 파오마이, 헤이토마이, 타토마이, 필라토마이 이런 지금까지 배워온 동사들의 중간태 의미를 추가로 배워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이것저것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간태라는 건 사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는 건 맞아요. 이게 이 행동이 이제 동사의 행동이죠. 행동하는 건 맞는데 그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on oneself일 수도 있고 for oneself일 수도 있고 to oneself일 수도 있고 혹은 act on 어떤 이제 대상에 대해서 해주는 건 많은데 그 대상이 속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속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별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뭐 사역의 뜻도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아니면 뭐 물론 이제 특별한 의미도 나올 수 있어요. 유독 독특하고 특별한 외울 수 없는 의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이제 별 의미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나의 주어의 영역이고 주어랑 관련된 어떤 영역이 있고 다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 막 들락 날락 하는 것도 그냥 어떤 모르는 다른 대상이 목적어 막 들락 날락 해도 다 돼요. 그래서 이 별 의미가 다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은근히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그 주어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동작. 그래서 항상 주어랑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행위라는 건 이제 동사의 행위죠. 그래서 막 뭐 별 표현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진짜 별 표현이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verb가 있고 subject가 있는데 이 verb의 그 acting이 뭐 subject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아니면 뭐 매너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별 표현을 다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어 표현은 일단 까먹는 게 좋고 어쨌든 별 뜻이 다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암기가 기본이긴 해요. 일단 암기를 해야 돼. 그건 해야 돼. 하지만 암기를 하면서도 항상 고민을 약간 해보면 좋아요. 이 내가 암기하고 있는 뜻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간태 그 문법적인 의미들이랑 연관이 될 수가 있나? 이거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아 이거 약간 우리가 배운 문법상에 눈치를 더해서 해결이 되네 하면은 이제 암기랑 플러스 해주면 굉장히 시너지가 좋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아까 제가 사역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사역의 의미라는 게 한쪽에는 이제 능동태가 있어요. 한쪽에는 중간 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능동태가 약간 기본적 뜻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수동태는 그에 대응되는 사역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중간 수동태가 기본 뜻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능동태가 사역의 뜻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거는 한쪽에 기본 뜻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편에는 사역에 대응되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쨌든 그럴 수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능동태랑 중간태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제 적당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가지고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말 별 뜻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 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테네인들이 배에다가 짐을 실은 거죠. 근데 이걸 중간태로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테네인들이 그 배를 타고 출항하려고 짐을 실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별 뜻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상태로 눈치만 기르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할 때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문맥 가지고 엔간하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좀 어려운 것 보다 보면은 이제 슬슬 빡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치를 기르자. 그래서 오늘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